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 수업 바로 시작할 텐데 요즘에 이제 등교 개학 얘기가 들리고 있죠. 곧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 우리 이제 학교에서 볼 수 있겠네요. 학교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마스크 하고 만나야 하지만 그래도 빨리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부터 먼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소비자 문제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교과서는 124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소비자의 역할, 권리에 대한 퀴즈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거의 반틈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1번 문제, 이소라 선생님의 2020년도 이상형은 조정적이다. O. 2번,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그렇죠. 초성 퀴즈로 냈었습니다. 여기 무응답으로 뜬 친구들은 아마 응답을 안 했다기보다는 요 타이밍을 못 맞췄거나 또는 기기 결함으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3번, 소비자 권리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안전할 권리라고 한다. O. 맞습니다. 소비와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 성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권리?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만약 현금 결제 유도, 물건 구입 강요 등의 문제는 어떤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초성 힌트로 냈었죠. 바로 선택할 권리입니다. 힌트로 뭐뭐 할 권리라고도 알려줬었어요. 소비자 책임 중에는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답은 X입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죠.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하진 않죠. 7번, 품질과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는 소비 행동은 바로 윤리적 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바로 애들이 친환경 소비를 많이 선택했는데 답은 윤리적 소비였습니다. 8번, 내 소비 생활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책임은 사회적 책임. 요즘 시대에 뜨는 단어는 친환경보다도 반드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반환경 아닙니다. 답은 필환경이죠. 반드시 필자를 쓴 필환경입니다. 필자 이렇게 쓰는 거죠. 10번,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을 정당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을 네 글자로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 처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친구들 순서로 나열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잘 풀어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문제. 지난 시간에 소비자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에는 이런 것들도 다 있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자, 소비자 정보 필요한 이유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선택도 어려워지고 상술이 발달하면서 올바른 구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생겼던 사례 중에 하나.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를 샀는데 휴대폰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손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사이에 휴대폰을 딱 끼우면 얘가 이렇게 딱 오므려들어서 휴대폰을 잡아주는 건데 얘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의 대처 방안 1. 자, 뭐 때문에 잘 안 되는지 문제점을 파악해 봤더니 손동작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손이 가까워 오면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내가 못 고쳐. 그래서 해당 업체에 제가 전화를 했죠. 제가 이러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랬더니 해당 업체에서 이거는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새 걸로 해가지고 선생님 새 걸로 교체해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우리가 소비자 문제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소비자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소비자 상담도 전국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특히 2020년 4월에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품목은 마스크나 손소독제와 같은 것들의 배송 지연 또는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취소 같은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고요. 또는 이 시기에 결혼을 하기로 해서 예식장 또는 여행을 잡아놨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취소를 하면서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항공 여객, 비행기와 관련된 서비스나 외식 관련 서비스, 모바일 게임 서비스 등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다 안전하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등록일 5월 4일에도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에서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 그럼 소비자 문제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 버리는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는 등 소비자의 팔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 문제라고 합니다. 소비자 문제의 종류에는 첫 번째, 안전성의 문제, 잘못된 정보, 선택의 제한성, 부당계약, 피해 보상 문제, 불친절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상품의 안전성 문제. 상품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몸에 안 좋거나 불량하거나 유독 상품이거나 신체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잘못된 정보, 과장 정보나 허위, 가짜 상표, 가짜 가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소비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의 제한성으로는요, 공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을 느껴서 구입을 하게 된다거나 독과점 시장, 한 업체가 한 물품에 대해서 대부분을 생산하면서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 A라는 물건은 A-라는 업체에서만 팔아.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독점의 문제 또는 불투명한 거래 조건, 내가 이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는 또는 이걸 했는지 저걸 했는지 명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도 소비자 문제가 됩니다. 또 네 번째, 부당계약. 방문 서비스,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전화 와서 휴대폰 바꾸실래요? 또는 다단계 또는 노상, 길에서 물건을 사거나 또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등 부당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계약상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거나 이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하기로 해놓고는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소비자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소비 과정에서 생긴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못 받을 경우 소비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불친절 서비스. 구매 과정이나 구매 이후의 애프터 서비스, 즉 AS 상황에서도 내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느낀다면 이것 또한 소비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상품들은 다양한 경로로 만들어지죠. 펭수가 좋아하는 참치 같은 경우에도 참치를 잡아서 얼리고 내장을 제거하고 또 녹였다가 옮겼다가 삶았다가 정선 뼈를 제거했다가 참치캔 안에 넣어서 살균하는 이 모든 과정 동안 한 업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업체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소비자 문제의 특성, 첫 번째, 보편적 발생, 광범위한 피해, 원인 규명 곤란, 힘의 불균형, 피해의 심각성입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볼게요. 첫 번째, 보편적 발생이란 하나의 제품에서 다양한 기업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즉 아까 얘기했죠. 참치캔을 하나 만들더라도 다양한 업체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마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광범위한 피해. 요즘 세상에서는 물건을 많이 찍어내니까 또 이런 것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내가 해외에 있는 것들을 사기도 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피해의 원인이 불확실해집니다. 즉 하나의 제품에 많은 사업자가 끼어들게 되면서 피해의 원인이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네 번째, 힘의 불균형. 소비자보다 사업자의 힘이나 정보가 더 많고 또는 경제적인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런 문제를 느꼈다라고 해도 적절한 피해 보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것만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마지막,
피해의 심각성입니다. 상품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으면서 이제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 생명의 위험, 위해를 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우리 스님이 바쁘게 소비자 문제의 종류와 소비자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들은 종류만 해도 6가지, 5가지, 단어들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내용은 추가하지 않고 요 내용만 넣었으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간 친구들은 한 번 더 영상을 듣고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종류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도 이어서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요.